예전에 편입 지원 자격 영상이 올라갔잖아요. 전에 업로드한 영상은 고졸 학력으로 지금부터 학점은행제를 시작했을 때 22년 12월에 편입 원서 접수를 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에 대한 보편적인 길을 제시하는 것이었는데, 지금과 같은 시기에 고졸 학력부터 시작해서 2학기 안에 전문학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편입도 편입이지만 대졸자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비슷하게 진행을 하죠. 편입이나 대졸자 전형을 하려고 학점은행제를 하는 학생들은 대학교에 입학을 할 목적으로 학점은행제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는 것에 대해선 예민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편입이나 대졸자 전형 관련해서 문의를 하는 학생들은 한 번씩은 꼭 물어보는 게 바로 학점은행제 성적 관련 내용이죠. 다만 제가 여기서 조금 의아했던 거는 학점은행제로 성적을 받는 게 쉽다는 것을 전제로 상담을 요청한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학점은행제 광고를 보면 낮은 난이도를 자주 강조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학점은행제로 좋은 성적을 받는 게 쉽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아버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해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좀 적당히 공부해도 성적이 괜찮게 나올까요? 이런 질문도 같이 나올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수료하시는 게 목적이라면 쉽겠지만, 고득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거라면 꾸준히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비슷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답변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까지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하나 더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자, 학점은행제 성적은 어떻게 산출이 될까? 수업,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토론 이런 것들을 다 합쳤을 때 100점이 나오고 나의 성적은 몇 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물론 이제 교육원마다 수업, 시험, 과제, 배점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이거는 오늘 영상에서는 잠깐 제외를 할게요. 이 영상에서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요. 오늘 영상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거는 학생 본인이 수업이나 시험, 과제, 합산 점수로 나온 게 과연 최종 점수까지 이어질까? 그것입니다. 학생이 만약에 여기서 90점을 받았어요. 그럼 이게 최종 성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아마 학점은행제를 진행하고 나서 성적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학생들은 다 아는 내용일 건데, 학점은행제 최종 성적 공지를 받으면 총점과 환산 점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총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수업, 시험, 과제, 토론 여기에서 점수 받은 걸 그냥 합산한 점수고, 환산 점수, 내가 받은 이 총점을 상대평가로 나오는 게 최종 점수입니다. 총점이 나의 성적이 되는 게 아니라 환산 점수가 나의 최종 성적이 된다는 거죠. 방금 설명할 때 내가 받은 총점을 상대평가로 적용한다고 했는데, 상대평가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와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경쟁 상대가 누굴까? 나랑 똑같은 기수, 똑같은 과목을 듣고 있는 그 학생들이 경쟁 상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학점은행제 성적을 잘 받는 게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는 아까 제가 말한 두 가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학점은행제는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다. 두 번째, 학점은행제 상대평가는 나와 똑같은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아마 학점은행제의 난이도에 대해 알아보시다 보면 난이도가 어렵지 않다라는 답을 자주 얻게 되실 건데, 학점은행제라는 교육제도 자체가 평생학습체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대학교의 수강 과정과 비교해 보았을 때 비교적 쉽고 편한 환경을 제공하는 건 사실입니다. 모든 학습자분들이 보다 쉽게 학위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대학교와 비교를 했을 때 수강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점은행제로 학위 취득, 그러니까 수료만 하시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지금 학습자님께서 학점은행제를 수료하는 것과 더불어 고득점, 평점 4.0 이상의 고득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학점은행제는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입니다. 가끔 인터넷을 보면 학점은행제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좋은 점수, 그러니까 4.0 이상의 고득점을 받는 게 쉽다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학점은행제 최종 성적은 상대평가로 나오기 때문에 누군가와 경쟁을 해야 되고, 그 경쟁 상대가 나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이라는 부분에서 내가 시험이나 과제를 비교적 쉽게 편리하게 공부를 했다면 나의 경쟁 상대 또한 이런 편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점은행제의 기본적인 수강 난이도,
학습 과정이 대학교에 비해 쉬운 것은 사실이지만 누군가와 경쟁을 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다는 시스템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라서 혹은 학점은행제 자체의 난이도가 대학보다 쉽기 때문에 적은 노력으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성적을 잘 받으려면 당연히 학점은행제에 많은 시간을 쏟아 주셔야겠죠.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꾸준히 열심히 공부한다. 이건 진리불변의 법칙입니다. 학점은행제의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는 게 쉽다는 것을 전제로 두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성적을 잘 받으려면 학점은행제 수업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정답이죠. 대충 해도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적게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받겠다는 마인드로 학점은행제를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네요. 직장을 다니고 있든 다른 공부해야 할 게 많아서 시간이 없든 그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내가 성적을 잘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해서 좋은 성적 받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네요. 그러면 오늘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